오늘은 복효근 시인의 느티나무로부터 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몸통이 비어가는, 그러니까 속이 텅 비어가는 노쇠한 늙은 느티나무 안에서 꽃을 발견한 화자가 삶과 상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 인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새롭게 인식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특히 화자는 느티나무와의 교감을 시도하고 자연물에 내재된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을 포괄하는 삶의 의미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기를 긍정함과 동시에 상처를 바탕으로 모기 한 마리와 같은 다른 존재들을 포용하는 삶을 사는 느티나무 또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삶의 고통이나 상처가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과 타자를 긍정하는 삶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고요? 읽어보면 알아요. 근데 시가 좀 독특해요. 뭐냐면 1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2년도 긴 줄 알았더니 2년은 짧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수액을 빨며 매미 울음꽃 피우는 한낮이면 꿈에 젖은 듯 반쯤은 졸고 있는 느티나무, 울퉁불퉁 뿌리, 나무의 발등, 혹은 발가락이 땅 위로 붉어져 나왔다. 군데군데 굳은 살에 옹이가 박혔다. 먼 길 걸어왔다는 뜻이리라. 화급히 바빠야 할 일은 없어서 나도 그 위에 앉아 신발을 벗는다. 그렇게 너와 나와는 참 멀리도 왔구나.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느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물으며 하늘을 보는데 무엇이 그리 무거웠을까? 부러진 가지, 껍질 그 안쪽으로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가는데 그 속에 뿌리를 묶고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워 잠시 느티나무의 내생을 보여준다. 돌아보면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인데 그것은 또 그 무엇의 자궁일지 알겠는가. 그러니 섣불리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리 하지 않아도 좋겠다. 때 아닌 낮 모기 한 마리 내 발등에 앉아 배에 핏꽃을 피운다. 잡지 않는다.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 다시 신발끈을 맨다. 자, 요 5행, 요게 2연이에요. 그 전까진 전부 다 1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한 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수액을 빨며 매미 울음꽃 피우는 한낮이면, 자, 여기서 매미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여름, 썸머죠. 그런데 푸른 수액, 나무의 푸른 수액을 빨아먹고 있는, 한마디로 자, 이거 기생과 같은 거네, 그죠? 그런데 울음꽃을 피우는 한낮에 잠깐 매미가 울죠. 맴. 근데 그걸 뭐라고 봤어요? 꽃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꽃을 피운대요. 한마디로 뭡니까? 청각적 심상을 시각화시킨 공감각적 신상이면서 소리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무엇으로? 꽃으로. 한낮이면 꿈에 젖은 듯 반쯤은 졸고 있는 느티나무. 한마디로 푸른 수액을 빨리고 있어요. 누구한테? 매미에게. 그런데도 졸고 있어요. 그 말은 결국 뭡니까? 어떤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나무라고 보면 돼요. 울퉁불퉁 뿌리, 나무의 발등, 혹은 발가락이 땅 위로 붉어져 나왔다. 잠깐. 처음에 매미는 어디에 있겠어요? 저 위에 가지에 있겠죠. 가지에 있는 매미 소리 듣다가 느티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그 느티나무에서 뿌리에서 어디로? 발등으로, 발등에서 어디로? 발가락으로. 그러니까는 의인화도 있지만은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라고 봐야 될 거예요. 군데 굳은 살이. 자, 요건 체크는 안 했는데 군데 굳은 살 반복되고 있죠. 이 반복을 통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굳은 살에 옹이가 박혔다. 삶이 매우 고단하다. 먼 길을 걸어왔다는 뜻이라. 나무가 걸어와요? 그게 아니라 힘든 삶을 살아왔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죠.
근데 먼 길을 걸어왔다는 오랜 시간을 공간화하고 있어요. 그죠? 길로. 화급히 매우 급하게 바빠야 할 일이 없어서 뭐가 나왔어요? 화자가 나왔죠? 근데 바빠야 할 일은 없어서 나도 끊고 그 위에 앉아죠. 이 나도가 앞에 연결되기도 하지만 뒤에 연결되기도 해요. 이런 행간걸침을 통해서 의미를 확장하고 있어요. 그 위가 어딘데요? 느티나무의 뿌리죠. 앉아서 신발을 벗는다. 한마디로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와 나와는 참 멀리도 왔구나. 너, 나.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일종의 동질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느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의문형 어미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말을 건네는 듯한, 나무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교감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을 보는데 두둥 그러면서 이제는 성찰적인 태도가 같이 묶여요. 이렇게 묶이면서 시선의 이동이죠. 자, 여기까지 1년의 전반부로 볼게요. 전반부로 본다면요, 느티나무로부터 느껴지는 동질감. 1년의 후반부 보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무거웠을까? 부러진 가지, 상처, 껍질 그 안쪽으로 속살이 썩어 몸통은 비어가는데 한마디로 중간중간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느티나무가 너무 힘들게 산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골병이 드는 것 같은 거예요. 문제는 그럼 이건 부정이잖아. 그런데 뭐래요? 그 속에 뿌리를 묶고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운대요. 가만, 이 풀 몇 포기는요, 아까 매미 봤죠? 매미가 뭐야? 푸른 수액을 빨아먹는 존재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기생하는 존재죠. 어찌 보면은 나무의 상처에 기대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속에서 꽃을 피우네요. 와우,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화자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저것이 어쩌면은 나무가 죽은 뒤의 생일지도 몰라. 어찌 보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생명체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인지도 몰라 라고 하는 역설적 인식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일종의 깨달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오히려 다른 존재의 삶의 터전이 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인데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 인식이죠. 그러나 그것은 또 어떤 무엇인가의 자궁일지도 몰라. 다른 생명체에게 안식을 주는 공간일지도 몰라. 이래버리는 순간 이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죠, 긍정이죠. 그러니 어설프게 치유를 꿈꾸거나 상처를 고쳐야지, 구멍을 메꿔야지 라고 하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상처가 나면 상처가 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근시안적으로 지금 앞에서 아프다는 것만 생각하지는 말자라는 식으로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상처가 오히려 다른 생명을 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즉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으면 화자는 행동거지 내지는 태도, 반응이 변해야죠. 그래야 진정한 깨달음이죠. 그래서 그런가요? 모기 한 마리가 내 발등에 앉아 배에 피꽃을 피운대요. 그러니까 이 모기 한 마리는요, 화자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야. 아까 얘기했던 어떤 풀이라든가 매미와 같은 존재죠. 그러면서 피꽃을 피운다는 것은 나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죽여야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모기를 잡지 않는다. 한마디로 화자의 태도가 변했죠. 모기라고 하는 타자를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간에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 왜? 함께 하니까, 함께 살아가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신발끈을 맨다.
이제 나가야지. 나는 이런 삶을 꾸준히 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성찰을 바탕으로 한 다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은 결국 뭐예요?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 내지는 다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효근 시인의 느티나무로부터 라고 하는 작품을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고요, 성찰적이고요, 관조적이고요, 묘사적이에요. 그러니까 느티나무를 통한 삶의 어떤 깨달음, 함께하는 삶, 조화로운 삶, 이타적인 삶이죠. 역설적 인식을 통해 삶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대상은 어때요? 속살이 썩어 몸통이 피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풀 몇 포기가 꽃을 거기서 피우고 있네요. 화자는 대상인 느티나무의 비어가는 몸통을 보며 삶이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여기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어가는 몸통에서 오히려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어내는 것을 보면서 화자는 뭘 떠올립니까? 자궁을 떠올리죠. 어디서? 여기서요. 그리고 고통이 오히려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다다릅니다. 공감각적 심상과 행간 걸침을 통해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자, 이게 발음이 공감각적 심상. 콩나물 공장 공장장은 공공공장장장장인가 이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잠깐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심상 보겠습니다. 자, 울음꽃이 피우는 이죠. 자, 울음꽃에 이때 울음이라는 건 매미울음이에요. 이 매미울음이라고 하는 청각적 심상을 꽃을 피우다라고 하는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 공감각적 심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시적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있다. 울음의 이미지와 꽃이 피는 이미지죠. 그 다음에 걸침? 행간 걸침 얘기하네요. 화급히 바빠야 할 일은 없어서 나도 이거죠. 나도 할 일은 없는 거고요. 나는 신발을 벗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도의 행간 걸침을 통해 시적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너와 나와는 참 멀리도 왔구나.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 있었느냐? 어디로 갔느냐? 자, 너와 나라, 느티나무를 너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한다든가 또는 왔느냐, 느냐라든가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 화자가 시적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워와 내 발등에 앉아 핏꽃을 피운다. 꽃을 피워 핏꽃을 피운다. 라고 해서 이 느티나무와 화자를 동일시하면서 삶의 의미를 깨달은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효근 시인의 느티나무로부터 라고 하는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